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편 보셨나요? 70세에 전 재산 2억 3천만 원을 사기당하고 한강 다리에까지 갔던 영순 할머니의 이야기였죠. 할머니는 그날 밤 이렇게 결심하셨어요. 돈은 잃었어도 나까지 잃지는 말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70세 할머니가 통장에 1,200원만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는지 들려드릴게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여전히 초라했지만 어제보다는 나아 보였습니다. 일단 뭐라도 해야지. 할머니는 시장으로 나갔어요. 생선 장사를 45년 하셨으니까 그거라도 다시 시작하려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선을 떼오려면 돈이 필요한데 할머니한테는 1,200원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장 자리도 이미 다른 사람이 쓰고 있었고요. 그럼 뭘 할 수 있지?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70세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할머니는 일단 구청 일자리 센터로 갔어요. 거기서 상담을 받았는데요. 상담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할머니 나이에 할 수 있는 건 파출부나 청소 일 정도인데요. 그것도 경쟁이 치열해요. 할머니는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청소면 청소, 뭐든지 할게요. 그렇게 처음 시작한 일이 아파트 계단 청소였습니다. 시급 9,000원. 하루 4시간 일해서 36,000원. 한 달이면 100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70세 할머니가 무거운 청소 도구를 들고 15층짜리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렸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대요. 그래도 할머니는 참았어요. 이것도 감사한 거야. 일이라도 있잖아. 그런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만의 장점이 생기더래요. 할머니는 45년 동안 장사를 하셨잖아요. 사람 대하는 게 익숙하셨던 거예요. 청소를 하다가 주민을 만나면 할머니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처음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매일 똑같이 밝게 인사하니까 사람들도 하나둘씩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할머니도요. 어느 날은 한 아주머니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머니, 진짜 성실하시네요. 매일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눈물이 날 뻔했대요. 아, 누군가는 내 일을 알아봐 주는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아주머니는 나중에 할머니한테 다른 일을 소개해 줬어요. 할머니, 우리 동네에 독거노인분들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사람 구한대요. 할머니 한번 해보실래요? 그렇게 할머니는 독거노인 돌봄 일을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70세인데 80대, 90대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좀 웃겼대요. 할머니도 노인인데 더 나이 많은 노인을 돌본다는 게요. 그런데 해보니까 할머니한테 딱 맞는 일이었어요. 밥 해드리고 말벗 해드리고 병원 모셔다 드리고 할머니는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게 할머니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할머니는 청소일, 돌봄일, 그리고 가끔 시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생활비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저축했습니다. 왜냐고요? 언젠가 박 사장을 찾을 거야. 그리고 당당하게 나 이렇게 다시 일어섰어라고 말할 거야.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한테도 그 사람한테도요.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할머니가 돌보던 김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는데 90세 되시는 분이었어요. 혼자 사시는데 자식들이 다 외국에 계셔서 명절 때만 오신다고 하더래요.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씩 김할아버지 댁에 가서 밥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 김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질 못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힘이 없네. 할머니가 보니까 이건 큰일이었어요. 얼굴도 창백하고 손도 차갑고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병원까지 따라가서 밤새도록 간호를 했어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고 탈수 증상이었대요. 다음 날 김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순 씨, 어젯밤에 당신이 없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 고마워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제가 해야 할 일 한 거죠. 아니야. 당신은 그냥 일로만 한 게 아니야. 진심으로 날 걱정해 준 게 느껴졌어. 그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했대요. 며칠 뒤 김할아버지 아드님이 미국에서 급히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자식보다 더 잘 챙겨준다고요. 그 아드님은 할머니한테 봉투를 하나 건네셨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할머니가 열어보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너무 많아요. 저는 월급 받으니까 괜찮아요. 할머니, 돈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꼭 받아주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혼자 방에서 그 돈을 세어보면서 생각했대요. 아, 돈이란 게 이런 거구나. 속여서 빼앗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 돌아오는 거구나. 그렇게 1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할머니한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영순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법무법인 정한 변호사 김태윤입니다. 박미선 씨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박 사장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피해자분들 통해서 박미선 씨를 추적했는데요. 현재 구속됐습니다. 할머니도 피해자 명단에 계셔서 연락드린 겁니다. 그럼 제 돈은요? 현재 박미선 씨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상 절차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대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억울했을까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은 참 이상했어요. 1년 전 같았으면 당장 달려가서 목이라도 졸랐을 텐데 그때는 그냥 허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이미 알았거든요.
그 사람한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거라는 걸요. 결국 할머니는 2천만 원 정도를 배상받았습니다. 2억 3천에서 2천만 원이니까 1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래도 할머니는 그 돈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 이것도 감사한 거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었잖아. 할머니는 그 2천만 원에 본인이 1년 반 동안 모은 돈 1,800만 원을 합쳐서 총 3,800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는 그 3,800만 원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3년 뒤 할머니 앞에 박 사장이 다시 나타났을 때 할머니는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편이 마지막입니다. 할머니가 깨달은 진짜 인생의 지혜, 그리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따뜻한 메시지까지 꼭 다음 편도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